네, 안녕하세요. 샤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는 왜 배워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던 적이 있죠. 그 영상에 꽤나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 보여주셔서 비슷한 성격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오늘 영상의 골자는 자원 총량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원 총량이라는 거는 제가 편의성을 위해 쓰는 표현이죠. 내가 캐릭터의 파워를 올리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예컨대 아이템, 그 다음에 스킬 포인트, 그 다음에 정복자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저는 편의성을 위해서 자원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누구나 공평하게 같은 값의 자원을 부여를 받게 돼요. 그 안에서 이제 얼마나 더 효율적인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원의 총량이 늘어나는 듯한 효과를 받게 되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더 효율적인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더욱 효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다른 분의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던 와중에 여러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방어구의 피해 감소, 그 다음에 최대 생명력, 총 방어도, 요 세 가지를 서로 비교하는 영상이었는데 영상 제작 과정 자체는 매우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다라면 그분은 수학적인 접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엑셀을 통해서 각 옵션들의 구간별 효율성을 잘 도출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과 노력들은 굉장히 박수를 보낼 만했지만 저는 그렇게 수학적으로만 접근한 결과값은 실전에서는 활용도가 높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이라는 건 숫자로만 하는 거죠. 숫자로만 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숫자 외에 다른 변수들은 고려하지를 못해요. 여러가지 몬스터의 특성, 파일럿의 컨트롤 여부, 각종 자원들의 조화, 이런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게임은 수학만으로는 할 수가 없죠. 수학적인 계산 부분은 기본적인 것들만 아시면 되고 너무 그쪽에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빌드를 구성할 때 한 빌드를 구성하는 행위 자체는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빌드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약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 이유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 수많은 변수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빌드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이유는 수많은 자원의 조화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한두 부분이라도 두루뭉술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누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부상피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에 부상피감이 붙을 수가 있죠. 부상상태라는 건 현재 생명력이 35% 미만이 되었을 때를 부상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 캐릭터의 최대 생명력이 1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몬스터한테 단 1격의 데미지를 1만의 데미지를 입었다고 한다면 부상 범위를 제외한 6,500만큼은 피해 감소를 적용받지 못하고 나머지 3,500에 대해서 피해 감소가 적용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부상피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 현재 생명력이 35% 미만이 되기 전에는 아예 없는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캐릭터의 현재 생명력이 3500 밑으로 갔을 때 부상 상태에 돌입을 했을 때 그때서야 발현이 되는 옵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단이라면 방어적인 측면에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틸이나 딜적인 부분만 많이 올려주시면 될 거고, 만약에 내가 100단과 같은 고단이라고 한다면 몬스터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 상황에서 내 HP가 3500까지 소모가 됐고 물약도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두 대 더 맞았을 때 내가 부상상태 피감이 50%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좀 더 이해가 쉽게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내 캐릭터 최대 생명력이 3500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내가 피해 감소가 50%가 모든 피해 감소가 50%가 더 챙겨진다고 해서 백단 같은 고단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해봐도 누가 봐도 택도 없겠죠.
이건 단지 부상피감을 챙겨줬더니 덜 죽는 것 같다 라는 느낌에 기반한 두루뭉술한 빌드 구성을 할 때 오는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상피감을 좀 추천드리지 않고 보강 빌드 같은 최대 생명력 수치가 낮은 빌드에서는 더더욱 거의 없는 옵션이다시피 한다 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덧붙여 드리자면 부상피감을 넣으려면 다른 옵션이 한 줄이 빠져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줄이 하이엔드 옵션이라고 설명을 항상 드리죠. 근데 여기에서 부상피감을 붙이려면 아마 모든 능력치를 배제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모든 능력치를 뺐다고 가정을 하면 다른 보조 무기에서 모든 능력치를 한 줄을 달아줘야만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근거리 피감을 빼야 되겠죠. 힘을 뺀다는 건 데미지가 너무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고려를 할 수가 없고 근거리 피감을 빼게 될 텐데, 근거리 피감을 빼고 모든 능력치를 붙여주게 된다라면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미리 계산을 해야지만 약 5%의 딜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5%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뭐 몇 개만 5%가 몇 개만 모여도 20-30%가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5% 굉장히 큽니다. 그런 효율이 낮은 옵션 하나 채택하기 위해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면 굉장히 누수가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 커지게 되겠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양손검 전문성. 간혹 광폭한 찍기 출혈딜을 올리려고 양손검 전문성을 사용한다는 영상들이 있어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양손검 전문성은 광폭한 찍기 출혈딜하고 관련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대부분 딜적인 옵션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뭐 유틸적인 부분도 첨가가 되어 있지만 효용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사실 전문성을 선택하실 때 사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거의 딜밖에 남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양손 도끼 외에는 고려할 그런 여지가 굉장히 적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겹도록 드리는 말씀이 저런 잘못된 정보들을 거르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셨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날조된 그런 양산형 영상들을 막 이것저것 많이 보시다 보면 기본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본인의 이해도가 늘어나는 속도에 제동이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저처럼 상대적으로 게임 플레이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은 직접 해보고 알아내면 그만인데 저는 항상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더 쾌적하고 쉽게 게임을 플레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영상 제작 포커싱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시간 낭비가 최대한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시행착오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쓸데없는 시간 낭비는 최소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지금 선조의 망치 빌드를 한 3달쯤 꾸준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저는 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유튜버의 채널에 가보면 빌드가 막 10수개씩 올라와 있죠. 그런 사람들의 빌드가 얼마나 깊이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사실 저는 유튜브를 할 계획도 없었고 지금도 제 채널을 크게 키워나가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제가 채널 프로필도 좀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뭐 영상에 썸네일도 넣고 뭐 이것저것 하고는 있지만 그건 유튜브를 키워보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제 채널을 자발적으로 구독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타인을 만날 때 외모를 깔끔하게 해서 만나는 게 예의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제 채널에 와주신 분들한테 성의를 보여드리기 위해, 또 제가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조금 좀 나름대로 좀 구색을 갖추려고 노력을 한 것 뿐이지, 저는 유튜브를 크게 키울 목적도 없고 뭐 앞으로 유료 구독 뭐 그런 것 등으로 빌드를 공유한다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란 거 약속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결국에는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 돼야 하는 것, 그거는 경험이에요. 즉 시간 투자라는 건데, 플레이 시간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좀 안타깝게 들리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되는 큰 팁을 하나 드리자면, 빌드를 구성하실 때 혹은 육성을 이제 시작하셨을 때 유틸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구축하시고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자원 생성량,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너무 자주 죽지 않을 만큼의 방어력, 방어도, 방어적인 부분들, 그런 걸 챙기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딜에 관한 신경을 쓰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빌드 안정성이 올라와야만 파밍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파밍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능률도 굉장히 오르게 되고, 그 뒤에 딜을 올리기 시작하셔야 어떻게 하면 딜이 오르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빨리 늘어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딜이 올라갈수록 악몽 단수도 점점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때 재미를 크게 느끼게 돼요. 재미를 크게 느끼게 되면 이 지식을 쌓고자 하는 열망도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본인을 컨트롤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저는 진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나는 시간이 정말 부족해서 기본적인 것도 배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즐길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저런 영상들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최소한 야만용사에 대한 정보들은 제 채널에 와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뭐 어떻게 들으면 거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만큼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 투자 그리고 연구를 한 것에서 오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괜한 시간 낭비를 안 하셨으면 하는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채널 영상은 대신 재미는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들의 대부분을 재밌는 영상 보시는데 투자하시고 스트레스 푸시고요. 그 시간 중에 조금만 짬을 내셔서 야만용사에 대한 기본 지식들은 제 채널에 와서 배워가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눈치 보지 마시고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하시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댓글도 활용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좀 제 영상들을 보면서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 궁금해 하실 부분들을 제가 좀 추려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광폭간 찍기를 왜 한 손에 주느냐, 양손에 주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죠. 근데 저는 이제 한 손에 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선조의 망치 빌드를 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가장 커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짧게 좀 언급을 드렸었지만, 제가 광폭간 찍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딜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딜만 보면 광폭간 찍기를 채용하는 게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광폭간 찍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발사 폭발 트리거가 두 가지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몬스터를 빨리 폭발시키기 위해서 저는 광폭간 찍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버그가 발생하기 전에는 내가 한 방에 이 몬스터를 죽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방을 때려서 몬스터가 터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 대만 때려도, 이건 지금 딜이 좀 부족했네요. 잠목 같은 경우에는 한 대만 때려도 터지거든요. 이렇게 한 대만 때려도 터지죠. 두 대 때려야 될 때도 자주 있긴 한데 한 대만 때려도 터지죠.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사실 광폭간 찍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광폭간 찍기를 양손에 준다 라고 했을 때 얻는 이득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떨 때냐면 우버리 엘리트나 아니면 내가 뭐 100단 4인 파티 버스를 돌린다 할 때, 그때 보스를 잡을 때 보스가 체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겠죠. 그런 굉장히 체력이 높은 몬스터를 상대할 때만 효율이 생깁니다. 왜? 광폭간 찍기를 여러 번 중첩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게임들은 보통 솔로 플레이를 많이 하시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비중이 솔로 플레이 비중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 플레이 기준에서는
몬스터의 체력이 그렇게 높은 몬스터가 없기 때문에 이 광폭한 찍기 출혈딜을 중첩시킬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특히나 선조의 망치는 중첩시킬 그런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폭한 찍기를 양손에 주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조무기 같은 경우에는 부가 옵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선택이 좀 그래도 수월한 편이지만, 양손 무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손조의 망치 주무기를 선택을 할 때는 위력이랑 밑에 부가 옵션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뭐 2개 혹은 3개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판단을 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 있으시죠.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밑에 부가 옵션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밑에 옵션이 부가 옵션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위력이 15 정도가 차이 난다라고 하면 위력이 높은 게 좋습니다. 하지만 위력이 뭐 한 5에서 10 정도가 차이 난다라고 한다면 부가 옵션이 수치가 높은 게 훨씬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저도 사실 이 지금 끼고 있는 둔기 옵션이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부가 옵션이 수치가 좀 낮은 편이죠. 그리고 핵심 기술 피해보다는 근거리 피해가 조금 더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근거리 피해를 붙이고 싶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해외 디스코드에서 제가 굉장히 이 둔기를 싸게 사왔어요. 의도치 않게. 그냥 한번 찔러봤는데 너무 싸게 구매를 하게 돼서 이거를 끼고 있는 것 뿐이지, 가성비가 좋아서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밑에 옵션은, 부가 옵션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제가 교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을 못 찾아서 그냥 어차피 시즌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그냥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력이라는 거는 캐릭터 상태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지만 보통은 위력 1당 캐릭터 딜이 0.4% 정도가 늘어난다고 해요. 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캐릭터 구성 상태에 따라서 효율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대충 그렇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위력은 약 0.4의 효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5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위력이 높은 게 좋습니다. 하지만 15 미만이다,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밑에 부가 옵션이 좋은 것이 훨씬 더 데미지가 높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야만용사, 제가 최근에 드루이드랑 파밍 속도를 비교했을 때 야만용사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파밍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꼭 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틸적인 부분, 그 다음에 방어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원소술사 같은 경우에, 원소술사가 최근에 좀 보완이 많이 됐지만 예전 기준으로 굉장히 방어적인 측면이 취약했을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소술사가 굉장히 많이 죽었었어요. 그러면 원소술사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죽었을 때 내 죽은 위치랑 굉장히 멀리서 리스폰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캐릭터 몸빵이 약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또 시간 낭비로 이어지고 파밍 속도에 제동이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꼭 딜만이 파밍 속도를 늘려주는 기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만용사가 파밍 속도가 빠르게 된 기준이 뭐냐면, 저는 항상 사실 선조의 망치를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긴 해요. 선조의 망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야만용사는 기본적으로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여기 보시면 스킬의 이동 속도가 패시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령방 낭자, 저는 지금 사용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용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물론 유령방 낭자는 공통 이상이기 때문에 야만용사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야만용사가 활용도가 굉장히 제일 높죠. 그래서 유령방 낭자로 인한 이속, 그 다음에 광폭화에 또 이속이 있죠. 그리고 집결에도 이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이속을 가질 수 있어요. 기본적인 이동 속도도 있고, 그 다음에 달려들기가 이게 코스트가 필요하지 않은 노코스트 스킬, 기본 스킬인데도 불구하고 이동을 하면서 공격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동성이 야만농사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제가 드루이드랑 야만용사가 파밍 속도에 있어서 비슷한 선상의 위치에 있다라고 할 때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에이, 그래도 어떻게 드루이드랑 비비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몬스터를 쳐내는 속도, 그 다음에 유틸성 같은 경우에는 드루이드가 아직은 야만용사보다는 더 강력해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부분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충분히 비빌만한 상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를 구성하실 때 한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화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알고 넘어가게 돼버리면 계속 빵꾸가 나고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알고 넘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회수만을 올리기 위한 양산형 그런 영상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시는 게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조금 이해도를 빨리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효율을 내서 이해도를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항상 UT를 먼저 챙기시고, 좀 딜이 안 나오면 상대적으로 재미는 덜하죠. 하지만 악몽 단수를 낮추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악몽 단수를 갑자기 그렇게 억지로 높인다고 해서 내 파밍 상태에 크게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아시다시피 이미 74단쯤 되면 선조템이 드랍될 확률이 맥스치를 찍습니다. 그리고 단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고위력 아이템이 나온다는 그런 팩트가 없어요. 제 체감에도 그렇고요. 단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위력이 더 높아진다 라는 건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해도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체감이 거의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몽 단수에 너무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마시고 낮은 단수에서 시작하시면 딜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틸적인 부분 그리고 방어적인 부분을 먼저 챙기시고 딜을 올리기 시작하시면 이해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라는 걸 꼭 저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